금방 할 거니까 빨리 봅시다. 기본적으로 역함수라는 건, 역함수의 정의라는 건 요거 집어넣어서 요거 뽑아내는 게 함수였다면 거꾸로 집어넣어서 나오게 하는 게 역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뭐죠?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였다고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요. 이게 정역 x가 있고 공역 y가 있을 때 여기서 화살표를 보낼 건데 역함수라는 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돼야 되거든. 즉 여기에서 화살표를 보내기로 한 녀석들도 각자가 하나씩 화살표를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애초에 각자가 하나씩 화살표를 받았어야 된다고. 그래야 뒤집었을 때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누가 못 받은 애가 있으면 화살표를 보내지 못하는 거니까 함수가 안 될 거고, 화살표를 여러 개 받은 애가 있어도 여러 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때 가서 수학2 이런 데 가서도 수학원 수학2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다음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세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뭐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증가함수이기 위한, 감소함수이기 위한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왔어?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 되어 있죠. 역함수라는 건 애초에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렇게 생겼다면 반대로 되는 거 y에서 x로 가는 대응, 그걸 f의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밑에 보면 역함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얘도 되게 그냥 보면 그냥 상식적인 거거든요. 역함수의 역함수. 그 역함수라는 건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방향을 바꿨다 다시 바꾸는 거니까 원래 방향이 되겠죠. 순방향이 될 거라서 여기의 역은 원래 함수다 보시면 되고, 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다시 합성하는 건데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이거 지금 줬다 빼는 거죠. 이게 함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넣었다가 다시 뽑는 거, 이게 지금 f 역함수랑 f를 합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될 거냐면 당연히 항등함수가 될 거예요. 넣었다 다시 뺀 거니까 동전 넣어서 인형 뽑았다가 다시 인형 넣어서 동전 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뺏었다 주는 거고 줬다 뺏는 거니까 어쨌든 얘도 항등함수이긴 한데 문제는 요놈 둘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f 역함수 f랑 f 합성 f 역함수랑 요거 둘이 같은 건 아닙니다. 왜 아니다? 왜 아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다 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지만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녀석이야. x가 정의역이고요.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거야. y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녀석은 f에 먼저 넣은 다음에 역함수 칠 거니까 여기다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x 집어넣는 거예요. x를 넣어서 x가 튀어나오는 게 요 녀석이에요. 근데 이건 역함수가 먼저 있잖아.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y를 넣을 거라고. y를 넣었다가 y를 뽑아내는 녀석이 요 녀석이에요. 항등함수라는 말은 똑같은데 정의역이 다르다고. 1 넣어서 1 나오는 거랑 a 넣어서 a 나오는 건 다른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항등함수인 거 맞고 얘도 항등함수인 거 맞지만 그렇다고 얘네들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x 넣으면 x 나오고 y 넣으면 y 나오지만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섞여 있는 건데 합성함수랑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인 거죠.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보면 요게 F고요. 여기 밑에 G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 두 개를 싸잡아서 새롭게 자판기를 하나 만들면 요 녀석의 이름은 G 합성 F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라면 F를 통과하고 G를 통과해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근데 난 뭘 하고 싶으냐면 이 G 합성 F라는 녀석 전체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초록색 루트를 거꾸로 뚫고 올라갈 건데 살펴보면 당연히 G도 G 나름대로 역함수여야 되고 F도 F 나름대로 역함수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순서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F를 먼저 통과하고 G를 통과할 녀석을 거꾸로 넣을 거니까 G를 먼저 거꾸로 그 다음 F를 거꾸로 라는 이야기여서 얘는 마치 이렇게 분배하듯이 들어가긴 갈 건데 각각의 함수의 역함수뿐만 아니라 합성하는 순서도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3개짜리였으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순서 싹 다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들어갔던 루트 그대로 거꾸로 나올 거니까 순서도 싹 다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그래프 이야기일 텐데 그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 그래프요. 요것도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면 약간 양이 적으니까 조금 어려운 소리 하나만 좀 할게요. 아는 것만 하면 지겨우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 기하학적인 뭐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프 그렸을 때 걔네들이 무슨 사이냐 그 소리인데요.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지금까지 뭐 실컷 많이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x좌표를 대입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y좌표에다가 점 딱 찍는 거잖아. 그죠? x좌표 대입하면 이제 y좌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x좌표를 대입하면 y좌표가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역함수라는 건 x랑 y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지? y좌표를 집어넣어서 x좌표를 찾는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의역을 여기다 넣어요. 치역을 여기다 둔다고. 그냥 여기서 뭘 집어넣어서 이걸 찾으러 간다?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프는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넣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역할이 바뀐다는 건 실제로 x축이랑 y축의 위치가 바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 얘네 둘의 그래프는 x랑 y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우리 아까 뭐 그래프 그리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할랑말랑 얘기 할랑말랑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약에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냐 그 얘기입니다. 얘랑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텐데 그럼 얘랑 얘랑 만날 거야. 교점 찾으세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상태로는 틀린 말이에요. 얘는 꽝. 발레? 예를 들어서 fx가 뭐 1,2도 지나고 2,1도 지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것의 역함수는 f가 1,2를 지나갔어요. 그럼 얘는 어디 지나가야 돼? 2,1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얘가 2,1을 지났다며. 그럼 얘가 어디 지나가야 돼? 1,2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교점이 생기잖아요. 1,2랑 2,1이라는 교점이 따로 또 생긴다고요. y는 x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도 그려보면 이런 거야. x축, y축에 뭐 1,2랑 2,1이었으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뭐 예를 들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역함수는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는 거니까 약간 요런 아이고 뭐 요런 식의 그림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요 녀석이 역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y는 x 위에서도 만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만난다고요. 1,2나 2,1 이런 데서도 당연히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허접하니까 지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 그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아유, 한 줄 띄고 쓸걸.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은 역함수도 지나간다. 이건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얘는 맞는 말이죠.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났는데 역함수는 y는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난 점, 그 점도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얘가 지나갈 거거든. 근데 그거 여기 위에 있다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얘도 지나가는 게 맞다고요. 그지? 얘와 얘의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이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랑 얘가 참인데 얘네 둘의 교점은 얘네 둘의 교점이야. 인데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 둘의 교점이 얘네 둘의 교점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다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다. 얘는 참이에요.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는 거짓이야. 발레가 이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 때문에. 오케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 더 중요한 거? 알게 모르게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려면 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f랑 f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야. 단서가 달리면. 어떤 조건이 생기면 fx랑 f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요. 그 조건이 뭐냐면 fx가 증가함수라면이에요. 이런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fx랑 f 역함수 x의 교점이 아이고 fx랑 y는 x의 교점이랑 일치해요. 이때는 양옆으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참이 된다고요.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달리면 얘가 참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책에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냐면 이 증가함수라는 말을 여기서 안 배워요. 이건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수학 2에 나오는 표현이야.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과정상 거기 뒤에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단서를 달면 참이 된다. 이런 것까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설명하자면 이거야. 이 증가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x1이랑 x2 두 개가 있어요. x좌표 두 개 아무거나. x2가 더 크대. 그 말은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함수 f는 증가함수다 그러거든요. 뭐 더 앞뒤에 붙어있는 자세한 거 빼고 핵심만 딱 이야기를 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예요. 아무렇게나 점 두 개 골라서 오른쪽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라고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단서가 달리면 그렇다면 참이다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발레 본 것처럼 f가 1,2랑 2,1이랑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 버리면 f 역함수도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갈 거니까 y는 x가 아닌 다른 교점이 생긴다인데 이거 두 점 이어봐요. x좌표가 더 큰데 y좌표는 오히려 작죠. 이 두 점 이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함수가 될 거라고요.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려면 이어져 있다고 봤을 때 감소함수여야 돼. 그래야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거꾸로 증가함수라면 이런 발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x좌표가 커지면 y좌표가 커져. 그렇게 생긴 녀석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똑같은 점을 다시 지나가는 방법은 없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단서가 달려 있다면 요 말도 참이 되는데 그럼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문제 버젓이 나오거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구하세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방정식을 풀 거냐? 그거 아니라고요. 역함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면 역함수는 안 구하는 거야. 구하면 안 돼요.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역함수를 구해서 방정식을 풀거나 그래프를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굴 생각하는 거라고? y는 x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니네한테 이런 설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 안 하고 그냥 증가함수를 줘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는 다 증가함수 녀석들을 줄 거라고. 감소함수 주면서 원래 함수나 역함수의 교점이 어쩌고 이런 거 안 나올 거라고요. 그 증가함수인 것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 어쩐다. 그러면 개념으로 따져보면 항상 이거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서가 달려야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거지만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선 에이 그냥 y는 x 위에 있구나 라고 오해하고 풀어도 답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설명할 수 없는 간단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단서가 필요한데 이걸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증가함수 주면서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우리는 y는 x랑 교점 찾아라 이런 얘기구나 라고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문제 같은 걸 뜯어보시면 어디 있을까? 음. 462번 이런 거 볼까요? 그 라인에 있는 문제들이네요. 유형 22번인데 한참 뒤에네요. 정의역이 2 이상인 함수 f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래요. fx 살펴보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원래는 역함수가 없죠. 왜 없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2차 함수는 당연히 역함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도 바뀌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정상인데 잘랐죠. 2 이상으로. 2 이상으로 자른 이유는 이거 대칭축이 2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0인 녀석인데 x가 2 이상 그랬으니까 누구로 잘린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잘린 거잖아요. 그죠?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고 나서 이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예요. 빨간색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한테 뭘 준다고요? 증가함수를 줄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f와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지만 우리는 뭘로 찾을 거다? fx랑 y는 x의 교점 찾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얘가 x축일 거고 얘가 y축이겠죠? 여기 2,0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찾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그림 어떻게 생겼겠어? 2,0이 0,2로 가서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교점 있을 텐데 이거 어디 있다고?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fx랑 y는 x의 교점 찾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두 개 나올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 푸는 거고 이거 넘기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x가 1하고 4하고 두 개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답이에요? 당연히 4죠. 왜? 아이 정역이 2 이상이라며. 그죠? 버려야지 이거. 얘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 1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가 1인 거고 얘가 4인 거지. 정역이 2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잘렸잖아요. 버려진 애야. 근데 우리가 식으로 풀 때는 지금 범위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막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풀다 보면 얘랑 두 개 나올 텐데 실제로 1은 정역이 범위 때문에 버리셔야 되고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은 버리고 4만 답이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서 제가 설명하면 약간 재미가 없으려나? 그 뒤에 보시면 495번 저 뒤에 가면 495번 문제 있어요. 얘도 보면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죠. 함수 f 나와 있고 역함수가 있고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얘도 대칭축이 2죠. 그리고 2 이상이라고 정역을 제한했으니까 알아서 증가함수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 증가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니까 누구 본다고요? 원래 함수랑 y는 x를 볼 거라고요. 걔네들의 교점 찾으면 알아서 그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우리 2차 함수 할 때 많이 하던 건데요. 그래서 이거 y는 x랑 교점 이거 포물선이랑 이거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 그럴 거예요. 요 직선은 y는 x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알파 베타 가지고 표현하면 뭐 돼요? 요 길이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응? 요 길이를 알파랑 베타 가지고 표현하면 2차 함수 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옛날 이 얘기를 제가 왜 많이 했었냐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랑 베타가 찾아질 테지만 알파랑 베타를 찾지 않아도 얘를 풀 수 있었다고요. 뭐 가지고 푸는 거였냐면 두 분의 차이 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요거 직선이 지금 y는 x거든.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란 얘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변화랑 y변화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만들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구해서 루트 2배를 하면 돼.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원래는 어디서 온 거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x다. 이 방정식의 두 분의 차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두 분의 차이 어떻게 생겼죠? 근각이설 관계. 두 분의 합 뭐다?
아, 이 말고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보다? 두 분의 차이보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넘기면 2하고 3으로 찾으시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요. 전 오랜만에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나오길래 옛 추억을 곱씹어 보려고 했는데 나만 추억이네. 그거 외에 짜잘짜잘하게 이야기할 것들은 그 유형 17번에 보시면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441번 펼쳐져 있으니까 하나 볼까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뭐게? 그 전에 형식적으로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야. 물론 당연히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세 번째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역함수를 구하세요 오니까 요 녀석이야. y는 5x-1이고요. 뒤에 x가 1 이상이래요. 정의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차피 증가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정의역 나와 있는데 공역만 잘 조절하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역함수 구하세요야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고요. 그래서 5y가 x 더하기 1이니까 y는 5분의 1 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기 다가 아니고 뒤에 뭐가 더 와야죠. 뭐가 더 와야 돼요? 정의역의 범위.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x가 1 이상 그랬거든. 그럼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서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도 내려와서 보면 y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 뒤에다 y는 1 이상이야 이렇게 쓸 거야? 이건 뭐 안 되지. 정의역의 범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역함수한테 정의역이라는 건 다시 올라가서 보면 누구 보란 이야기예요? 원래 함수의 치역 보란 이야기예요. x가 1 이상이면 y는 4 이상 되죠. 1,4를 지나가니까. 그럼 여기 내려와서 보면 뭐야?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가 1 이상이야. 그럼 여기도 x는 4 이상 된다고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다 구해놓고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땐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혹시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로 역함수의 정의역 범위 찾으시면 되고 역함수 구하세요는 구할 수 있는 것만 나올 건데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하면 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요. 뭐 구하세요가 아니면 자꾸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런 거 f 역함수 7을 찾으세요. 이건 역함수 구해서 7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혼자 완전 이상한 거 하는 거야. f 역함수 7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f에 뭐 집어넣어야 7이 나오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f 역함수 7을 k다라고 하면 양변에 f를 하나씩 합성한다고요. 그럼 f랑 f 역함수는 합성하면 항등함수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7이 fk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 k 넣어서 7 나왔대. 뭐 집어넣어야 7 나오니?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함수를 구해서 얘네들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7이 나오게 하려면 뭘 대입해야 되는지 4가 나오게 하려면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찾으시란 이야기예요. 방정식 풀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산수들은 직접 해보시고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요거는 말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유형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공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